자, 이 자료에 보시면 어쨌든 뭐 들어간 거 있죠. 22학년도 수능이라고 되어 있는 게 1번이죠. 이거 사실 너무 쉬워서 푸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그냥 지금 뭐 잠자다 와갖고 잠이 덜 깼잖아. 그냥 한번 가볍게 한번 풀어봅시다. 내가 풀어줄게요. 그냥 감상하시다가 이따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때 그때 좀 발동을 걸어봐. 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등비 수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급수 형태가 나왔을 때 너희들이 이 단어 하나를 잘못 읽거나 잘못 해석하면은 이제 완전 엉뚱하게 풀죠. 이게 등비 수열일 때랑 그냥 수열일 때랑 뭐 등차 수열일 때랑 이게 너무 급이 다른 거지. 그래서 이 단어 하나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이제 방향이 완전 달라지죠. 자, 거기 나와 있는 1번에 대한 조건으로는 시그마의 무한대 홀수항, 일단 홀수항에 대해서 짝수항에 대한 합을 뺐더니 3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우리가 등비, 수열 나오면은 뭐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꼴에 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꼴이라고 하는 게 뭐 딴 게 아니고 등차 수열이 꼴이면은 이제 첫째 항 그리고 공차 뭐 이런 거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면은 항 하나와 공비 이렇게 찾으면 모든 항을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 꼴을 찾아내는 과정이야. 그래서 뭐 이런 문제는 공비 혹은 뭐 항 하나를 찾아내갖고 완성을 시키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조건은 이제 무한대 AN의 제곱이 이게 너무 쉬운데. 자, 일단 합시다. 홀수항에 대한 거 그냥 바로 쓸게요. 두 칸씩 건너뛰니까 공비는 R 제곱으로 갈 거. 꼴은 여기서 AR에 M 빼기 1이라고 합시다. 뭐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자, 홀수항의 첫 번째 항은 A1이에요. 그냥 A라고 쓸게. 그 다음 빼기에 짝수항도, 근데 짝수항의 이제 첫 번째 항은 A2가 되죠. 여기 요게 3이라는 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나와 있는 애는 1 빼기 공비가 이제 R 제곱이 되고, 첫 번째 항의 제곱 A 제곱은 6이 돼. 자,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이거 100% 풀립니다. 그렇죠? 뭐 끄집어내는 정보가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정도 보시고, 요거 변형 문제를 이제 그 테스트지에다가 많이 넣어놨어. 여기다가 실어 넣지 않은 문제들은 이제 테스트랑 그 다음에 지금 막 인사가 되고 있어요. 그 시중에 있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한 300문제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문제만 뽑아서 한 대충 보니까 테스트에 집어넣은 게 대략 한 2, 30문제, 그 다음에 따로 자료로 가는 게 40문제 정도 해갖고 이 수열의 극한 문제를 대충 뭐 100문제 안 되게 구성을 했어요. 다 이렇게 쉬운 문제만 있는 건 아니야. 자, 4번도 봅시다. 4번. 잠을 서서히 깨도록 해. 자, 여기까지가 딱 쉬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기출문제를 머릿속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를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이야. 그리고 내가 이거 풀어준 그대로 이제 테스트에 고난이도 문항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딱 그냥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반응만 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첫째 항이 4인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자, 거기에 대해서 급수가 시그마 무한대 n분의 an 3n 더하기 7, 얘가 s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뭐 급수가 수렴하면 뭐 기본, 그러니까 시그마 무한대 an이 뭐 s로 수렴을 하면 우리는 기본기가 an은 0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기본 탑재되어 있는 거지. 이걸 이용을 합니다. 자, 뭐 리미트 그냥 바로 가죠. n분의 여러 개를 써야 돼. 뭐 이것저것 여기에 대한 테크닉도 많고, 뭐 기본적인 등비수열 합공식, 등차수열 합공식, 뭐 기본적인 어쨌든 이런 시그마와 리미트, 무한대 시그마 리미트의 관계, 뭐 그 다음에 합공식과 an, sn과 an의 관계, 그 다음에 중간항이 막 소거되는 뭐 이런 그냥 잡다한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여기에 이제 한 군데 뭉쳐서 나오니까 그냥
말 그대로 종합 테스트 단원입니다. 자, 뭐 이렇게 다시 쓸게. 3n 더하기 7이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뭐 여기 있는 애가 3으로 수렴하는 걸 알아. 그럼 우리는 이제 AN의 모양 꼴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된 모양인 걸 알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3으로 수렴하니까 뭐 여기 AN이라고 하는 애, 이 별이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첫째 항도 알려줬으니까 요 놈마저도 알려준 거네요. 그냥 끝났지. 그냥 이렇게 된 걸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혀 부담 없는 3점짜리 문제였어요. 뭐 이걸로 이제 끝이야.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봅시다. 2번 이제 9평에 나왔던 문제죠. 자, 9평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 문제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출문제에 그 변형 문제로 들어가서, 뭐 숫자만 이제 단순하게 바꾼 것도 있고, 아니면 구조를 살짝 튼 것도 있습니다. 그 난이도가 더 올라간 것도 있고, 오히려 더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제 충분히 풀었던 친구들은 집에 가서 그 옆에 있는 이제 변형 문제들 많이 연습하시면 돼. 7번은 이제 9평이라 너무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이거는 가볍게만. 자, 뭐 부분분수를 일단 이걸 해체를 해야 되지. S의 M이라고 하는 애가 무한대 이렇게 되고 N에 N 더하기 M 더하기 1분의 그러니까 실제로 부분분수를 많이 해체를 해본 사람은 뭐 이게 구조가 바로 보이죠. 두 개 곱한 이런 형태의 구조가 뭐 공식이라고 하기도 참 민망한데 뭐 중학교 때부터 한번 써보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요거만큼이 딱 정확하게 있어서 예쁘게 분리가 됩니다. n분의 1에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걸 보고 이제 당황했던 친구들도 꽤 있었을 거야. 왜냐면 이런 거를 해본 지 참 오래되니까 이 예전에 했던 기억들만 있지. 게다가 이렇게 일반화된 이런 이제 형태의 고공수를 분리하는 거는 참 오랜만에 나온 겁니다. 수능에서도. 자, 그래서 S의 M이라고 하는 애를 직접 구할 수 있죠. 그냥 좀 나열하면은 중간항이 남는 거니까 M 더하기 1분의 1까지 딱 남아요. 그냥 뭐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뭐 그냥 끝나는 거지. 아니면은 뭐 이제 얘를 이용을 해서 거기서 구하라고 하는 A1을 구하려면은 A1은 S1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고 또 나열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A10을 구하는 거면 A10이라고 하는 애는 S10에서 S9를 빼는 거니까 위에 넣어도 되고 뭐 아래 이렇게 일반화를 해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더 좋을 거야. 자, 뭐 요 정도가 이제 올해 9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신 트렌드가 조금 이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랑은 좀 다르게 가고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쪽이 그냥 진짜 계산 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게 나오질 않았었어. 최근 들어서 최근 3년 동안 올라간 거예요, 난이도가.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는 고난이도가 많지가 않아요. 자, 10번의 수능 문제도 한번 봅시다. 수능 문제. 자, 첫째 항과 공비가 각각 0이 아닌 두 등비수열 AN, BN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수 무한대 AN과 무한대 BN 시그마의 얘가 각각 수렴하고 그럼 뭐 기본적으로 등비수열로 시작을 했으니 각각의 공비들이 어쨌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진행이 되겠죠. 작년 수능 문제는 그냥 진짜 계산만 하라는 문제라서 영혼이 없어. 그냥 계산만 하시오 이런 형태라 뭐 딱히 뭔가 또 이것도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그냥 표현만 해볼게. 무한대 AN, BN. 이제 AN의 모양꼴은 일단 이렇게 갑시다. A, R, M 빼기 1. B에는 B에는 그러면 B 이거 R1, R2라고 할까요? R2에 M 빼기 1 이렇게 합시다. 자, 쟤네 모양에 있는 애를 다 찾아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뭐 이렇게 되는 애가 시그마 무한대 AN에다가 시그마 무한대 BN. 일단 뭐 이게 뭐 기본기인데 이거를 가지고 뭐 절대로 그렇게 쓸 수 없는 거는 알지. 원래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상황이 된대. 이런 상황이 된대. 신기하게도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죠. 두 개가 곱해졌으니까 공비는 R1, R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쪽은 각각 하나씩이니까 뭐 이쪽 먼저 쓸게요. 이쪽에 대해서는 1 빼기 R분의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R1이 되겠죠. 1 빼기 R2분의 B가 될 거고,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초항 B, A 곱하기 B가 될 겁니다. 두 개 곱하면은 공비는 R1과 R2를 곱한 애가 되겠죠. 1 빼기 R1, R2 이렇게 될 거고. 자, 근데 이제 뭐 여기서는 요 놈이 날아가니까 뭐 사실 A하고 B가 0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도 따져야 되는데, 그 수능에서는 뭐 초항이 0이 나오거나 공비가 0이 나오는 이런 상황은 없어요. 그냥 뭐 이런 거는 어차피 하나의 수열 하나를 찾아내는 과정이니까 그냥 뭐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날려버리시고, 그러면 R1과 R2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조건은 시그마에 무한대 절대값이 나왔지. 이 절대값이 나왔으면은 우리는 이 정도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 뭘 예측할 수가 있냐면,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R1, R2 요 중에서 이제 음수인 공비 혹은 음수인 초항 이런 애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 뭐 AN에 대해서 이제 얘네가 뭐 이제 부호가 막 바뀌는 이런 상황이 아무래도 괜찮겠죠. 그 초항이 결정이 돼 있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공비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니까 공비가 음수라고 가정을 하고 먼저 찔러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좀 더 쓰면 시그마의 무한대 A의 뭐야 3n 이것도 그냥 쓰면 되지. 일단 뭐 이렇게 식 하나가 나왔고,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식은 이제 요 놈은 1 빼기 R1에 뭐 절대값 일단 씌워줍시다. 제곱분의 초항이 이제 3에 3 곱해졌고 초항은 A에 2인데 뭐 우리 A하고 R로 표현을 하면 절대값 AR 이 정도 AR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표현해서 그냥 정리만 하면 돼서 진짜 영혼 없는 문제야.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3칸씩 하니까 1 빼기 R1의 세제곱 분의 총항이 AR에 A 세제곱 A3이 되겠죠. A3이면은 AR2의 A1이지 A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A의 세제곱 이렇게. 자, 뭐 이런 거 정리를 하면 됩니다. A도 날리고 R도 날리고 여기 제곱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냥 이제 R1에 대해서 식 하나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 식이 복잡해도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식 정리를 할 수 있게 분명히 필연적으로 내줘요. 그래서 뭐 식 정리는 그냥 정리만 할게. 인수분해를 하시면 이 절대값 R1 그 다음에 2R1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뭐 정리는 생략. 뭐 1이 될 리도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R1이라고 하는 애가 2분의 1이냐 마이너스 2분의 1이냐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수능이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먼저 공략을 한다고 해서 뭐 수능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공비를 음수로 가주는 게 맞죠. 그래서 뭐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없어요. 작년 수능까지는. 자, 하여튼 또 넘어가 봅시다. 14번 가볼게요. 이 문제를 처음 보는 학생은 빨리 그냥 머릿속에다 그냥 털어 넣어. 이거 뭐 기본기들로 일단 푸는 건데 아마 처음 보는 문제라서 당황할 수도 있을 텐데, 자, 일단은 보세요. 자, 수열 AN 14번 갑니다. 등비 수열이고 했으니까 꼴 찾으면 될 거야. 자, 수열 BN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으로 정의가 된 수열이 등장을 합니다. BN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과 AN. 이 기준이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가조건을 보니 급수, 시그마, 무한대, 홀수하게 돼. 얘는 수렴을 하고,
수렴을 하고 그 합이 마이너스 3이래. 자, 그 다음에 나는 짝수항에 대해서 수렴하고 할 이렇게 되죠. 자,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 홀수항을 했더니 마이너스 3이고 짝수항을 했더니 8이 돼요. 그 다음에 뭐 흔적을 정말 많이 줘. 마이너스 b의 3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무한대 절대값 an입니다. 그럼 당연히 또 같은 생각을 하지. 어떻게 an이 등비수열인데 여기 초항, 공비 얘네 찾으라는 얘기야. 공비가 음수일 가능성이 크겠죠. 음수일 가능성이 큰 거는 홀수항과 짝수항에 대한 합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져 있고 뭐 B3이 마이너스 1이면 자 이제 그냥 대충 느낌을 한번 잡아볼게. 이게 1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기준인데요. 근데 AN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분명히 진동하는 느낌의 수열일 거야.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얘랑 얘가 수렴을 하려면 계속 얘만 될 수는 없고 이쪽으로 이제 타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상황 안에서 수렴하는 형태가 돼야 돼. 그래서 공비가 아마도 예측하기로 이 R이라고 하는 애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음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뭐 AN을 대충 진동하는 형태의 수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될 거야. 근데 세 번째 항이 아주 중요하죠.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이 문제를 풀어냈던 친구들은 다 그냥 이게 A3이겠지 하고 그냥 풀었어.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왜냐면은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요거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서 세 번째 항도 실제로 구하면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좀 다른 숫자가 나. 근데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합니다. 원래 그렇게 풀어요. 왜냐면 경계를 일단 잡고 놔야 되기 때문에 1, 2, 3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흰색으로 그린 게 AN이야. AN에 대해서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커졌다가 이쪽으로 커졌다가 이 정도쯤. 자, 그럼 얘를 이제 BN으로 이제 바꿔버리면 얘보다 작아지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커졌다가 플러스가 돼서 커졌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지 잠깐만 AN에 대해서 맞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요 상황을 이제 몇 가지로 가정을 해야 돼. 이게 뭐 사실 이게 B3이 마이너스 1이 됐는데 B5도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뭐 B7도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경계가 이제 딱 정확하게 잡아져 있지를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요쯤에서 경계가 딱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안으로 이제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상황으로 가정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어 걸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방법이 상당히 수능에서는 유효합니다. 대충 이 정도까지가 들어갔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대부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거를 많이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밀하게 풀지 않고 대충 요쯤에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 규율법이라고 하지. 그렇게 해서 풀었더니 답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짝수의 합은 일단은 요거만 정리를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A3이라고 하는 애는 사실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상황이에요. 이렇게 혹시나 모르니 이런 것들은 그냥 따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고 처음에 문제 풀 때는 A3이 마이너스 1이겠지 하고 이렇게 한번 툭 건드려 보는 건 나쁘진 않아요. 자, 그 정도 됐고 그러면 상황 자체가 이게 B1 여기 홀수항을 먼저 생각하면 B1, B3, B5, B7 이런 애들의 합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 교재 챙겨. 그럼 B에 1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당연히. 왜냐면 뭐 훨씬 더 작은 애가 될 테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애들을 다 더했더니 여기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이고 어쨌든 뭐 B의 홀수는 다 음수가 되는데 음수가 되는 상황에서 여기마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이제 여기 더
어차피 큰 음수가 돼버리니까 모순이 생기죠.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거고, 아 그래 딱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AN으로 이렇게 타고 가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가정해서 푸는 거야. 그런 확률이 높은 거지.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게 수능에서의 어쨌든 묘미입니다. 요걸 잘해야 수능에서 좀 난이도 있는 것들을 잘 맞춰와요. 자, 그래서 요걸 이쪽으로 넘기고, 요거 이제 등비 수열이니까 우리는 뭐 요걸 쓰는 게 어렵진 않지. 그 등비 수열에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1이 되고, 나머지 무한대까지 간 게 1이다를 푸시면 이제 두 칸씩 갔으니까 제곱 분의 요 A, R의 4제곱 되죠. 이렇게 된 게 1이라고 하는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식 하나만 더 찾아내면 되겠죠. 자, 식을 하나를 이제 짝수항에서 8, 요거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짝수항에서 잡아내는 거는 뭐 별거 없지. 짝수항은 왜냐하면 짝수항은 전부 다 일단 양수 형태가 될 것이고, 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이 되면 AN이 되니까 짝수항에 대해서는 고민거리가 없어요. 전부 다 AN이야. 그러면 얘는 짝수항이 1 빼기 R 제곱분의 두 번째 AR 그럼 8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슬쩍 집어넣으면 이쪽에다가 슬쩍 집어넣으면 R 세제곱만 남죠. 뭔가 좀 이상한데? 아 이거 마이너스 붙어야 되지? 마이너스. 그래서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분의 1이 돼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산수라서 난이도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게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이야. 과연 몇 개가 여기에서 원하는 요 구간 안에 들어갈 것인가. 그 문제 의도상 전부 다 예일 수도 없고 전부 다 예일 수도 없고 적당한 선에서 얘로 이렇게 나눠져서 케이스로 분류가 돼서 들어가는데, 걔네들을 그냥 센스 있게 빨리 찍어내는 게 가장 사실은 수능에서는 좋죠. 그 느낌은 그 주변부를 이제 좀 살펴보면 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B3이라고 하는 너무나 강력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걔를 기준으로 세 번째 아니면 뭐 네 번째 뭐 이렇게 그냥 끊어내기가 쉽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찍는 연습을 오늘 좀 할 겁니다. 자, 하여튼 그 다음에 뭐 17번 또 봅시다. 이것도 이제 슬슬 까먹었을 것 같은데, 자, 5월에 본 교육청 문제야. 이거 기억나는 사람? 나 풀었다. 그리고 맞췄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난다. 17번이에요, 17번. 거기다 까보죠. 약간 풀 시간 줄게. 지금 그때 풀었을 때랑 지금 푸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 잘 찍어보세요. 풀어보세요. 약간 계산이 있어. 교육청 문제라서. 인쇄된 거 좀 가지고 올게. 자, 풀어봅시다. 이것도 그냥 센스 있게 잘 때려 찍으면은 되는데 약간의 뭐 계산이 있고요. 봅시다. 이게 이제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돼갖고 그 문제가 29번 아니면 30번이었던 것 같아. 30번일 가능성이 더 큰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적분 문제 중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죠. 아마 28번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을 거고. 자, 봅시다. 수열 A에는 공비가 0이 아닌 등비 수열이에요. 근데 얘는 조금 더 과격하게 AN이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알파라고 하는 값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수열이 나눠집니다. 알파는 양의 양상수가 되고요. 그 절대값 A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또 어떻게 될 것 같아? 공비가 음수일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A3 더하기 P의 값을 구하죠. 이렇게 됐으니 수열은 하나가 고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제 사실 제일 짜증나는 문제가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죠. 이런 형태거든. 그거는 뭐 방법이 없게 그냥 다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닌 이제 이런 형태로 그냥 이제 고정된 AN의 값을 찾으시오 이렇게 들어갔다면은 뭐 그냥 빨리 때려 찍어서 맞추는 사람이 그냥 승리자예요. 자, 봅시다. 일단 가족권은 그냥 단순하게 AN이 4가 되네. AN이 이제 등비 수열이니까 뭐 이렇게 잡고 갈까요? 꼴 찾아 이런 문제일 텐데,
이건 그냥 공식에다 바로 쓰면 되지. 1 빼기 R분의 A. 그럼 뭐 식을 하나를 일단 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 시그마에 n은 1에서 m까지 그 다음에 bn분의 an 얘는 유한계에 대한 합이 되네요. 얘네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m이 p래요. 이것이 최소. 일단 구조를 봐야 돼. 구조를 본다는 거는 뭐냐면 요 형태가 되든지 요 형태가 되든지인데 지금 모양이 바뀌었죠. 모양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모양 꼴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요 형태의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낫습니다. bn분의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만들어 버리죠. 이 조건은 똑같이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이게 뒤집혀서 나눠지는 거니까 이때는 1이 되고 절대값 an이 알파보다 작은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뒤집혀서 곱하는 상황이 되니까 5분의 an의 제곱이 됩니다. 요건 100% 음수가 되죠. 100%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이제 합에 대한 부분을 최소로 만들 때 1이고 얘는 100% 음수고 그럼 얘만 이제 계속 이제 들어가면은 좋다라는 얘기죠. 그 음수 쪽에 대한 이제 합을 전부 다 더하면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아마도 될 것 같은데 1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그때까지가 이제 합의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뭐 요 형태 구조는 뭐 절대값 A인이 나왔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진동하는 형태로 작아지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가조건에서 공비가 어쨌든 절대값 1보다는 작은 형태가 되고 초항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밝혀내야 되겠지. 자, 뭐 이런 형태고 아마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알파를 기준으로 해갖고 어떤 특정 선에서 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와 뭐 플러스 알파 요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애 중에서 요 범위를 넘어가 있는 요런 애들이 이제 음수를 만드니까 요 범위에 있는 애들이 얘를 만들어내는 거지. 여기까지 어떤 뭐 정확하게 뭐 경계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P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구나. 그 이어지는 조건은 시그마의 딱 P까지의 BN이 51이고 시그마의 P 더하기 그 다음 항부터 무한대까지가 64분의 1이 된대요. 자, 일단 뭐 요거는 그냥 하면 되지 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지 몰라도 그거를 뭐 연립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뭐 여기까지 전부 다 음수가 나와야 되니 요 항이 되는 거고 그럼 이때는 시그마의 P까지 들어가는 애가 마이너스 A분의 요거 되겠죠. 이거는 이제 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유한계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1 빼기 뭐 공비가 뒤집혔을 거고 초항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개수는 1 빼기 R분의 1에 뭐 P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값은 이제 51로 이렇게 돼.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해. P 하나의 문자가 나왔으니까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쪽에서 나오겠죠. 이쪽부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여기 있는 AN으로 그냥 타고 들어갈 거니까 이것도 그냥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무한급수니까 1 빼기 R분의 여기다 이제 초항만 집어넣으면 되지. 초항이 P 더하기 1이니 얘는 AR에 M 빼기 1에서 P 더하기 1을 넣었으니까 P 그렇게 쓰면 되고 6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요놈 정리랑 요놈 정리랑 요놈을 이제 적당하게 정리하면 이제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뭐 그냥 비주얼만 뭐 어렵게 낸 형태가 되고 계산은 생략할게. 자, 뭐 요런 게 이제 요즘 주류입니다. 그래서 요런 걸 잘해야 돼. 잘 이제 푸셔야 돼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